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우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오랜만에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떨어지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티죠. 네. 8거래일 만에 하락했던 코스피였었는데, 오늘 그렇다고 팡 튄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시장에서 상승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의 기대 심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방증이겠죠. 네. 그런데 내 종목이 좀 알쏭달쏭하다 싶다면 랭킹쇼를 통해서 여러분 도움 적극적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는 전화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밑에 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하고 또 랭킹 함께 맞추시면서 그렇죠. 멘트 많이 쳐주시는 분들, 저희가 또 단독으로 꼬집어서 네. 핀셋으로 진단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잘 열심히 이야기해 주시는 분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00%는 아닙니다. 네. 98% 정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아이고, 이 살짝만 봐도 역시 오늘도 2차 전지 얘기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EV 첨단 소재라든지 오늘 또 갑니다. 그러니까요. 가는 것만 가요. 말도 안 되게 요즘에 근 한 달 사이에 몇 배씩이 올라버린 종목들이 네.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데 그 종목들을 보니까 다 2차 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가는 게 가기 때문에 요 종목 선택이 잘 안 됐을 때는 이 가는데 왜 난 안 가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지금 벙벙님이세요. 벙벙님. 벙벙님이 아직도 2차 없는 1인. 이거 뭔가 웃픈 현실이긴 한데. 우리 또 서당깨님은. 이분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네. 예, 감사합니다. 서당깨님 진짜 최고예요. 제가 이 도라지 배지. 인증 사진까지 제가 남겼거든요. 정말 목소리. 대단합니다. 덕분에 목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오늘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챙겨가시는 분들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돼보시죠. 네. 약간 무슨 멋진 선전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네. 랭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네. 랭킹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혁명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4.19. 4월 19일이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랭킹 특집. 저거 뭐예요? 갑자기 띄워주네? 4.19 혁명 기념일이랍니다. 어디서 저렇게 찾은 거야? 네이버에서 긁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혁명. 그렇죠. 요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봤던 혁명들이에요? 네, 민주화 혁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홍콩도 있고 우산혁명. 또 오늘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중국에다가 프랑스 혁명도 워낙 유명하죠. 워낙에 유명한 그런 혁명이죠. 거기다가 조지아의 장미혁명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순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띄워드리는 순위에서는 네. 그 투표에서는요 1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혁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는 1위를 골라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은 5위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혁명. 그렇죠. 가장 오래된 옛날. 혁명을 먼저 채팅창에 잠깐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1시 30분까지 네.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종목 잘 선택하면 혁명적인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워런 버핏은 그랬습니다. 시장에 보고서, 각종 수단 보고서도 안 보고, 주식도 안 보고, 시세도 안 보고, 내 것만 본다. 그리고 분산 투자도 하지 않는다. 남들 걸 보다 보면 계속 수익을 쫓아가는데, 쫓아갈 수 있는 분들은 가도 되지만, 결국 한 10년부터 보면, 과거엔 어떨 땐 바이오 시대, 바이오 주문 가고, 어떤 땐 소형주도 많이 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쫓아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벼락거지, 이런 말이 나올 때, 신조어가 생겼을 때 부동산이 고점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는 부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수익도 안 나오는, 기대도 되지 않는 그런 기업조차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코로나 시대 때 바이오로 많이 물렸던 분들은 이걸로 많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으로 하셔야만 결국은 주식시장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 가볍게 물어봤던 질문에 아주 네. 내용이 꽉 찬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아니라 약간 철학가 최명훈 선생님을 만나는 것 같은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고고님께서 고고.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네. 자, 보령입니다. 어. 9,550원에 12%. 손실이네요. 그러면은 네.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네네. 중개 목표가 진단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짧게 보고 접근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보령 중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목표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령 어떻게 보십니까? 보령 이제 항암제 관련된 의약품, 고혈압이나 이상질환 관련된 당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령 같은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실적은 안정된 회사니까 영업이익을 보시면 꾸준히 500억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들이 주로 기존의 제약회사들은 시장에 점유한 어떤 상품, 특별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안정적으로 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해서 하게 되면 한 번 이제 크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지만 이 제약회사들이 신약 관련된 뭐 항암에 관련된 치료제 여러 가지 하더라도 잘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해서 잘해서 새로 성공시키듯이 기존 제약사들은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보면 뭐 HLB 같으면 LSKB 바이오 투자해서 거기에 해서 되는 듯이. 근데 일반 제약에서는 잠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물론 제약사들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테마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잠깐 제약주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순수 제약자들은 이제 한 두세 배밖에 안 올라갔다 지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보다 이익은 많이 냈으니까 이 주식의 평균적인 어떤 가치에 보면 주가가 보면 현재 가격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수익은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를 보더라도 요때 당시 코로나 시대의 고가는 대다수 특별히 회사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고점을 대다수 바이오 제약사는 돌파를 못한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7, 25 이런 게 온다면 돌파를 하겠지만 그 정도의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이런 주식은 크진 않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은 한 12,000원 정도, 좀 더 한 단계 본다면 뭐 14,000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있겠죠.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면 굳이 이 제약주를 내가 사서 중기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약주 사서 보려면 제약 3대 질병 관련된 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러면 오히려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SK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전 나오면 팔고 나와서 다른 제약주로 가는 걸 저는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했다 본전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 좀 더 중기적 가고 싶어 목표가는 1,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령 알아봤습니다. 네. 보령도 사실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네. 무조건 떨어져 있다고 언제 한번 또 급등의 여지가 여력이 무조건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서 본전가 정도에는 탈출해 보자. 그리고 좀 더 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1,500원 요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보령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제약하고 보령하고 헷갈렸는데 네.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만큼
저도 약간 순간 현저템이 좀 왔던 게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오래 안 봤나? 그러니까 워낙에 뭐게 확 튀었으면 봤을 네. 텐데 그게 아니니까 회사도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우리 초님도 계시고 앞산솔님께서 계시고요. 아니 예. 우리 오늘 랭킹쇼 혁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산솔님께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아, 4.19 때 아니 4.19 혁명에 참여를 했었다. 했었다. 야, 이 겪으신 분이 와. 역사의 한 장면에 한번 겪으신 분이 계시네요. 정말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그마님께서 딱 보고 솔님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까불지 말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옥녀옥녀님, 우리 기술, 네. 오인회님, PNT 종목 진단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PNT 자주 보이네요. 네, 이 차전지 혹시 장비의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옥냐옥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요. 옥냐옥냐님께서 올려주신 바로 그 종목 네.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1,700원대죠. 1,755원이고 1.1% 밀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진짜 로켓처럼 한번 빵 한번 쐈습니다. 아,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약간 이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우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1,818원. 좀 최근에 샀으면 이틀 전에 사셨나요? 이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이틀 전에 뭐 신한울 3, 4억이 그쪽으로 뭐 들어간다고 계약? 그쵸. 전망? 이런 소식 나오면서 급등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장중고가가 1,841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신 거 아니면 조금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좀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6% 비중으로 살짝 담고 계시는데 보이니까 반 정도는 익절하고 남은 거 1,940원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머지 반을 익절할 수 있을까요를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빠른 청산하고 싶습니다. 빨리. 그럼 보유하신 지가 그렇죠.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자, 우리 기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기술은 뭔가 익절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1818원이니까 1750원이니까 70원 올라가면 되는데 며칠 전에 잠깐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1940원에 팔고 좀 한 10% 먹고 나와서 절반 팔 절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900원대 1940원 간지 그 전에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6월 여름에 그때 잠깐 먹었을 때가 마지막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죠. 테마주였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제어하고 이런 솔루션 제공하고 하는데요.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지을 때 그다음에 가정 서비스 관련된 것도 해주고요. 그러면 이쪽 산업이 우리가 이제 전기가 부족해서 원전을 자꾸 짓고 싶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들은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산업 자체가 계속성 이 기업도 계속 이익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업을 살 때는 항상 내용을 알고 나서 기업이 그동안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펀드멘트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매출 자체가 500억밖에 안 되죠. 22년도 495억이에요. 이익이 48억밖에 안 나옵니다. 495억이면 10% 한 10%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이때 20흑자 전환하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전에 원전을 그냥 가동도 중단시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 테마가 적었죠. 근데 2018년도 보시면 크게 갔다가 그다음 계속 가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아무 주식은 다 갔으니까 그리고 21년도는 이때부터 원전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으면서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추세선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그러면 보시면 여기 22평선을 돌파해서 가더라도 2,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800원 사서 소형주를 20% 수익이 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10% 소형주 1,900원짜리 사 2,100원 이렇게 먹고 나와도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 사도 10%밖에 수익이 안 되는데 계좌가 12% 사가지고 10% 먹어봤자 내 계좌는 1.2%밖에 기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매매하고 물리면 가지고 있다 또 번전해서 수익 내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테마주처럼 움직이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럼 테마처럼 확실히 수익 났다가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보고 있다가 번전 오더라도 다 까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본전 왔을 때 일단은 파셔야 돼. 어제 17일 날 원전 관련 울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급등했잖아요. 한 20%대. 그럼 또 거래가 왕창 실렸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왕창 실렸으니까 거래량 실린 거 이상을 가 있어야 됩니다. 가려면 1840원 이렇게 돌파를 해야만 주식이 가는 거죠. 근데 본전 1818원이 본전인데 지난번에 1940원 팔았으니까 이번에도 1940원까지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막연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이 감정적으로 먹고 나와야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손해를 안 보고 나오려고. 오히려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미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60분봉 차트는 5일의 주가를 미리 보여주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거래가 많이 실린 평균 단가는 1,7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올라갈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나올 때도 실적 별로 안 나올 걸 보여요. 그럼 거래 실적 시즌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더 빠르고 요즘 중소형주 중에 그래서 2차전지 아무거나 부실주 가도 기다리면 먹잖아요. 그때 막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것은 한 번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기다리면 저 위에 한 목표가에 2,050원 정도는 갈 수는 있을 거야 아마. 또 호재 또 주가 나오면. 근데 이건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매도 전략 매도 하긴 좋고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기다리고 싶으면 5일선을 지켜야 됩니다. 1,650원이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옥냐옥냐님의 종목, 우리 기술 매도 의견 드렸고요. 더 갖고 계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전략을 또 짜드렸으니까 네. 마음 가시는 대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랭킹쇼 일단은 오늘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이 무엇일까 맞춰가고 있습니다. 4월 19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4.19 혁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혁명은 뭘까요? 5위! 네,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레미제라블. 그 그렇습니다. 배경이 된 게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실 그 수능을 볼 때 세계사 시험을 봤었는데 이 숫자가 외우기가 편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 789, 이 숫자. 1789. 네, 1789. 아하. 프랑스 혁명.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혁명이죠. 네.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오. 야, 우리 제작진 대단한데요. 저 조그만한 사이에, 데다. 야. 언제 저렇게 찾아낸 거야? 제주가 좋습니다. 네, 5위에 프랑스 혁명이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멀리 있는 4위에 랭크된 혁명은 어떤 혁명일까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보내주시고요.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새롭게 와주신 분 세검주말님 오셨고요. 우리 행투가이드님이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 마켓 빌보드 예전에 할 때부터 정말 많이 와주셨던 행투가이드님이시거든요. 그거 그런데 기억하시네. 예. 아니 이 아이디로는 뭐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저희 쪽에서 차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맞아요. 뭔가 기술적인 유튜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쉬워지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가운 행투가이드님까지 뵙고요. 지금 그리고 새롭게 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눈으로만 슬쩍슬쩍 보시지 말고 참여하세요. 참여해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랭킹쇼 이렇게 저희 4위 한번 맞춰주시고 하면은
여러분 답변해 주시면요. 종목 진단 진짜 해드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가 지금 3주째, 네. 3주차 접어들고 있죠. 예. 계속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합니까? 안 공평해요. 여기. 네, 그런 방송이에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네. 요 종목도 나오는군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던 과거에 그런 종목인데 네. 그 올라갔던 그 상승폭을 다 토해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참. 그런 지금 현재 주가가 76,7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이 79,500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 그렇죠. 한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10% 갖고 계시고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프리카 TV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끝났다. 아프리카 TV는 쳐다보지 말아야 될 주식이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영상 서비스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라든지도 있고요. 유튜브 워낙 18년부터 성장을 크게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에 있던 이제 예를 들어서 대다수 셀럽들이 유튜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하면서 OTT 서비스는 확실한 경쟁자는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단독 독점 성장하던 그 시대가 끝난 거죠. 끝난 주식을 시대가 끝난 주식 아무리 해봤자 정말 짧은 차트 매매를 진짜 잘하면 한 20-30%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노력만큼 내가 수익이 거둬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주 기계주부터 시작해서 땅 파고 하는 건설주부터. 근데 요거는 물론 어느 정도 10%대 두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멘텀 이렇게 대시세가 나면 이렇게 대시세가 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거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업의 내용이 왜 매출이 줄고 있고 아니면 이익이 마진폭이 주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여기서는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18년, 19년도는 한 6만 원대 가면 계속 팔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제 경쟁 나타나고 그런데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해서 땡겼기 때문에 그다음 팔고 나면 이제 누구도 여기 위로 갈 수 있는 그만한 실적이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영업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익 성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올라간 주식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 주식은 2013년도 이때 제가 6천원대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3만원대 간다. 그러면 요럴 때는 단독으로 거의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튜브를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추세가 가자는 거죠. 그 21년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가지고 있으면 본전 정도는 할 수 있을 걸 보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22평선은 8만 원이고요. 그 위에 62평선 120평 근처는 8만 2천 원이니까 그럼 여기서 반등할 때 팔아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7만 원대 이렇게 저한테 오신 분들 전부 다 9만 5천 정도가 다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지금 7만 원대 8만 원 내외를 사게 되면 이 9만 원대 가봤자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 보장 없기 때문에 애매한 가격에 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6만 원대 오면 사면 9만 원 가면 5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단순 가격 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도할 때지 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이라면 저는 매도를 하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만 6천 원 드릴 테니까요. 종가 기준으로 7만 6천 원에 분기돼서 이틀 있으면 손절하시고 손실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는 지금이라도 팔고 침체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팔고 다른 거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냉정한 또 조언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매도를 해보는 게 낫겠다. 일단 팔고 다른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로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예. 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십니까? 이어플로 2호 플로우 아, 얼마에 사셨어요? 28,000원에 비중은요? 20%. 어허. 28,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3년, 아우. 3년, 진짜 그러네요. 그때 한 3년 더 됐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되셨군요. 그때 네. 진짜 아. 높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20%예요. 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오플로어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예, 그 시청자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요거에 보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버리는데 왜 내려오는 것도 궁금하고. 네. 또 종속회사 이런 지분을 갖다가 좀 받았더라고. 종속회사요. 예, 파미오. 예, 파미요. 파미오 주식 취득한 거요. 예, 이게 받으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도 아. 궁금하고. 그게 4월 초에 네, 4월 초에 매도가도 이슈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4월 초에 나왔던 이슈까지 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전문가님, 이오플로우인데 뭐 이슈도 보시고 최근에 좀 움직이시니까 오래 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더 도전을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전 왔네요. 근데 내가 3년을 기다렸으니까 좀 이익을 좀 20%라도 묶어 나와야지. 아마 이런 생각해서 못 팔 수도 있는데 29,000원이 고가니까 최근에. 그럼 이 기업을 분석을 전혀 안 했습니다. 웨어러블 이제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케어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장로 체크할 때 스마트 웨어러블로 해서 하면 시스템에서 해서 앞으로 뭐 되게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약물주의계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증 뭐 직접 병원 안 가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하고 솔루션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거의 성장성이 장기적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이 그전부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오플로에 지금 현재 보면 22년도 67억 매출액이고요. 적자는 343억이에요. 물론 바이오 신약 회사들은 적자를 놔둬도 돈이 자산 가치가 높으면 계속 개발해서 한 방에 해도 되지만 근데 이 기업은 전체적 돈이 자산이 보면 유동자산하고 1,000억 정도 있고 이렇게 돈은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정도 있는데 그래도 성장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런 산업에서 지난번에 주가가 21년도 아무 무늬만 헬스케어 바이오만 해도 올라갔던 건데 상장도 이렇게 그럼 이 가치란 것은 증명이 되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게 만 원 가도 이해가 되는 주식이고 1,000원 가도 이해되는 주식이죠. 돈은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투자를 해서 해도 실제로 매출이 잘 늘지 않는 구조. 수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는데요. 그냥 기업이라고 뭐 정말 이 기업을 내가 잘한다 모르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연구진 잘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나오겠다 손절하지 않고 본전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기술적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거 앞으로 제약 있는 바이오 사고 싶으면 헬스케어 정말 최고의 기업을 찾아서 잘 알면 하지 안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제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실린 상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빠르다. 새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게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매도를 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참고 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잘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호플로우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아마 아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네. 이렇게 냉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잘 전략을 짜서 판단하신다면 남은 기회에서는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메시지 보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진단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만 오늘 랭킹쇼의 주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요거거든요. 오늘 4.19 혁명.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 오늘이 4월 19일인 만큼 이렇게 5위부터 4위, 3위, 2위, 1위까지 5가지 혁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랭킹에 대한 참여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와 함께 얘기 잘 해주시고 랭킹 뭘까요? 답변 딱딱 해주시면은 종목 진단의 기회를 진짜 많이 열어드린다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냥 부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4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잘못 정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요, 랭킹이. 4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4.19. 그렇습니다. 4위에 랭크된 바로 그 혁명, 4.19 혁명. 한 번에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입니다. 한 번에 우리나라 때로 좀 올라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1789에서 19, 1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4.19 혁명에 오늘 또 뭐 대통령께서도 또 한 말씀 하시고, 4.19의 그런 정신을 좀 잘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런 이 4.19 혁명과 연관된 많은 분들을 다시 좀 기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3위에 랭크된 혁명은 또 어떤 혁명일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입니다. 다 외국입니다, 이제. 여기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과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혁명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외국에서 일어난 이 혁명들 시간 순서입니다. 3위를 한번 맞춰 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오늘 두 번째 함께할 전문가부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땅콩크림님. 일단 닉네임이 약간 좀 낯설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새로 오신 분 같아요. 예, 땅콩크림님의 종목은 낯설지가 않아요. LX 세미콘입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한번 솟구쳤다가 잠시 또 밑으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네. 오늘은 1% 일단 오르고 있네요. 매수 가격이 11만 원이고 18% 비중입니다. 10만 4,900원의 현재 주가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바로 그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얼마 전에 올라갔던 가격이 11만 9천 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주 전문가님, LX 세미콘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늘 이제 따라갔을 때 결과물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LX 세미콘에 대한 뷰야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히트작이었고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만드는 회사죠. DDI 쪽인데 IT 반도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 주관적인 뷰입니다만은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IT나 반도체 특히 OLED 쪽은 더 안 좋겠죠. 그런데 이쪽을 기대감 때문에 진입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은 밸류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멘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입금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조 원 정도. 근데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DDA 관련돼 가지고 협업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냐로 좀 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방 수요가 좀 나아져야 된다는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IT 수요도 올라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2분기가 가장 깊냐 3분기가 가장 깊냐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저는 지금이나 3분기나 별반 차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주가들이 모두 다 부담스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가져가시는 전략이고요. 11만 원에서 5천 원 정도 빠진 가격인데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되
최근에 나온 그 LX 세미콘의 그 소식들을 좀 보게 되면 OLED 어떤 그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 경쟁력 강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다 좋습니다. 모멘텀 좋고 밸류 좋고. 근데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기관 쪽에서 좀 달려드는 모습도 있고 차분하게 인내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냐 투자냐 이 부분만 좀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로는 결과물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포인트는 단기 목표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조금 하반기까지 가져갔을 때 1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나쁘지 않은 선택인 맞아요. 것 같다라는 그 감점과 함께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격대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LX 세미콘으로 꼭 수익 거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LX 세미콘 땅콩크림님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어요. 지금 오이네님께서 PNT 봐달라고 계속 채팅창에다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와, 혁명 저는 네. 무슨 사전을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연도까지 해서 딱, 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PNT도 자기 봐달라고 열심히 지금 네. 하고 있다고 지금 어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저희 보고 봐드리고 있어요. 싶은데 네. 이게 일단은 혹시 최근에 도와드렸던 종목 겹치진 않는지를 또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무조건 도와드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드린다. 오늘 아니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도와드릴게요,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98%라고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망갈 거리를 한 2% 남겨놨거든요. 하여튼 뭐 열심히 참여해주신 거는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이네님. 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요번에는 두 번째 종목이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안베드로님께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렇게 네. 올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 굴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단어가. 자, 14,300원에 10%를 담고 계시는데, 14,000원 때문에 또 비싼 때 사셨습니다. 또. 아이고. 진짜.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4월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이게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10%라서 그나마 좀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까지 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현대 코퍼레이션을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필이면 홀딩스를 사셨어요. 네, 좀 선정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 상사에서 분할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분할돼서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다 뭐 브랜드 사업 쪽이네요. 그다음에 신사업도 보니까 축산물 도매업이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접근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지금 주가를 좀 보니까 4월 달에 조금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좀 따라가신 게 아닌가. 차트 모습 보니까 그렇죠. 14,000 넘어서 15,000원까지 갔으니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건 좋은데 떨어졌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실적이나 뭐 밸류나 수급이나 기술력이나 그러니까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소 3가지 정도는 확보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하다가 내가 좀 물렸다 이겁니다. 그런 비중 추가를 좀 하면서 뭐 투자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재무나 실적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그 영업이익률도 10%쯤 되니까 무난한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황이라는 것이 이 주가를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상승 요소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월봉 차트 모습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기술적인 걸 많이 참고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이렇게 보시면 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가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업황 선정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비중은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큰 수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 17,000원 정도까지를 좀 바라시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업황도 업황이지만 주도주로서 좀 편제해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게이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좀 되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반등 목표가 1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안베드로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H존님께서 위에 지금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드렸던 걱정거리가 좀 있으신 분이죠. PNT의 오인혜님.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지금 걱정 너무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김태자님 오셨고요. 타이거 한님께서도 종목 진단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세검주말님께서 태어나서 제일로 잘한 일을 네. 다산이 물 안 탄 거. 자산 네트워크. 그리고 집에 계신 분한테 안 대든 거. 그거는 뭐. 예. 공감하세요? 그럼요.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뭐하러 덤빕니까? 이야, 예. 이거 오늘 명언들을 많이 좀 보게 되네요. 몸으로 느낀 명언이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유튜브에 똑똑박사 에디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뽀로로의 친구죠. 예. 예. 오늘 그리고 잘 가는 종목이에요. A프로입니다. 어허. A프로 18,000원에 15%.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솟구치면서 수익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물려있다가 오늘 탈출 타이밍을 보는데, 윗골이 자꾸 길게 다니까. 뒷심이 약간 이거 좀. 더 갈까? 지금이라도 팔까? 이거죠. 진짜 타이밍 장난 아닌데요? 이거 진짜 고민됩니다. 바로 물어볼게요. 바로 가야죠. 자, 김민주 전문가님. A프로, 이거 오늘 솟구치긴 했는데, 아니, 윗골이 길게 달아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간당간당합니다. 우선 우리 이건 앵커님이랑 유창 앵커님 인기가 많으시니까 제가 좀 나서겠습니다. PNT도 같이 장비와 더불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이야. 이런 게 또 우리 이토마토의 재미지 않겠습니까? 짱이십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종목 오픈을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었는데 A 프로 같은 경우는 제 주관적입니다만은 2차 전지 장비 후발주에서 저는 원픽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도 문제 없고요. 2차 전지에 가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출 계약이 100% 넘게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윤성 FNC라는 기업이 있었었는데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뭐 아직 보유할 수도 있고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인데도 39,000원부터 18만원까지 갔어요. 여기도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단기 1, 2년짜리가 200%가 넘습니다. 결국 주가가 화답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자공시실이나 거래소로 들어가 보면 매출액이 벌써 100%가 넘어갑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결국엔 좀 오픈을 좀 했는데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셨고 이런 주가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13,000원대도 있었고 근데 18,000원에 이제 좀 따라가서 붙었는데 오늘 팔자니 좀 아쉬움이 남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좀 눌리더라도 가져가는 거냐, 추가 비중을 늘려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단옥회원대 매매보다는 투자입니다. A프로는 투자가 맞고요. 아마 지금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과열로 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수익 났던 부분이 줄어드는 게 싫다. 이거는 다 딱 뻔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고요. 내가 투자 기간 연말 내년까지 보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16,000원까지 눌리겠다. 그러면 내가 비중 추가 더 하겠다. 저는 비중 추가 더 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지금 11,000원부터 21,000원까지 튀었습니다. 주가가 거의 90%가 올랐어요.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 3만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제가 이래서 김민주 전무가 너무 사랑하고 사람이 멋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오인혜님의 PNT까지 슬쩍 딱 봐주시고, 다 놀랬어요, 지금. 지금 감탄, 지금 오인혜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한테 좀 지분이 좀 많이 와 있었는데 그걸 또 가져가시네요. 그렇죠. 야, 이제 욕심쟁이. 그리고 뭐 매매, 투자 이거 딱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중요하죠. 네. 네, 정확히 2차 전지 장비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까지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오이네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위에 뭐 살려님 아까 전에 또 유튜브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셨는데 네. 살려님 감사드리고요. 돈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랭킹쇼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3위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 3위에 랭크된 혁명은 어떤 혁명일까요? 자, 이번에는 문화 네, 대혁명. 문화 대혁명이 맞았습니다. 오이네님이 1966년 연도까지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중국의 문화 대혁명 옆에 저게 뭐예요? 패왕별이 영화의 패왕별이.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무슨 것도 언제 장면이요? 저렇게 준비해서 짤로 저렇게 준비하셨는지 대단합니다. 제작진의 대단한 열정.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잘합니다. 야. 네, 마오쩌둥 연결이 되어 있는 또 그런 혁명이 되겠죠. 전화 연결해볼까요? 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아, 돼요. 예, 예. 네, 조심하십시오. 다음 네, 큰일 납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네. 콕콕님께서 아. 올려주신 종목 옵트론텍입니다. 자, 옵트론텍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딱 들어와서 보면은 2월에 한번 4,000원까지 갔다가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쭉 이제 완만하게 밀립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더니 또 완만하게 밀리고 있고요. 월봉으로 봐야 작년 2021년 재작년이네요. 그때 한번 고점 찍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되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9,755원에. 매수가 9,755원이요? 그러니까 이거 몇 년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죠? 속 터지죠. 예,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자, 10%의 비중인데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거 내려가는 거 봐서는 영 아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옵트론텍 이거 기업이 좀 별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셔야죠. 이거 제 종목이라면 손절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기업 내용은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여기는 카메라 쪽인데 그 테마가 자율주행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옵트론텍의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적자 찍었고요. 이 회사가 참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뭐 기업에 조금 물어봐야 되는 내용 같은데 작년에 적자 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항상 10%대, 적게는 5%대를 유지했던 기업인데 작년에 50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재무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주 인사권 부사채라든지 WB라든지 CB도 좀 발행을 했고요. 전환사채 물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가액 조정을 좀 했던데 대략 보니까 3,300원 정도가 되던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좀 희석이 되는 거겠죠. 결국은 모멘텀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율주행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은 카메라가 좀 붙어줘야 되고 아직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자율주행의 카메라냐 라이다냐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아직 자율주행 모멘텀이 오진 않았습니다. 신축년 첫 해에 자율주행 핫했죠. 그때도 경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제도 정비가 먼저다. 보행자가 우선이냐 운전자가 우선이냐 이건 다 정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선별화 과정, 재평가 과정이 진행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재평가 과정에서 이겨낸 그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차전지입니다. 모멘텀 반등 좋았고 주가 쉬었는데 재평가 단계에서 실적으로 화답을 했고요. 심지어 좀 수혜를 본 기업도 있었죠.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2차전지만 묻으면 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9,000원이시긴 한데 이제 그 선택은 딱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중 추가를 안 하시게 되면 주가는 손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손실폭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해야 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면 업황이 별로 좋지 않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다들 시청자분들이 현금 여력은 없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일어났을 때 주가 리바운드 과정에서 내가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단계는 마지노선이 5,500원인 것 같고요.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추가 안 하고 버티는 가격 5,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10%인데 10% 정도 추가하게 되면 뭐 단가가 3,000원대니까 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죠.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5,5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 업황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요새 LG전자랑 모비스가 배치는 돼 있는 쪽인데 아직 그 자금과 수급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P&T 잠깐 언급드린다 했는데 오늘 2차 장비가 좋으니까 원외 섹터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P&T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진단이었습니다. 옵트론텍과 관련해서 네. 깔끔하게 P&T까지 역시 멋쟁이! 1타 2득, 1타 쌍피.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으로 옵트론텍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뭐 열심히 또 도와주신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야, 저희가 할 말이 또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었던 오인혜님을 딱 도움을 대신 해주시면서 센스 좋아요. 아주 네. 멋졌습니다. 이렇게 앵커와 전문가가 합이 맞아떨어지는 플레이 야, 좋죠. 랭킹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 예.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이 무엇인가 4.19 특집으로 랭킹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2개 남았죠? 1위와 2위 홍콩의 우산혁명과 조지아의 장미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이 과연 어디일까요? 자,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따단.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야, 둘 다 21세기 들어서 일어난 혁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그루지아의 장미혁명 200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홍콩의 우산혁명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2014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혁명은 교과서에도 기록이 될 만한 그런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은 못하겠고.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갈게요. 네. 이게 시대가 변하려고 또 여러 가지 혁명들이 나왔다라는 점. 오늘 또 4.19를 기념해서 이렇게 한번 함께 봤습니다. 오늘 뭐 종목 진단도 도움드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역사적인 상식까지 알아가니까 굉장히 좋죠? 오늘 알차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슬슬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장 많이 투표를 해주신 결과를 보니까 홍콩의 우산혁명 역시나 잘 맞춰주셨네요. 역시 우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여기 뭔가 지적 수준이 높으세요. 스마트하신 분들. 스마트하세요. 네, 여기서 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